반갑습니다. 삼명통의 삼명명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수화 기제에 관한 내용이 있어 이 내용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에 이르기를 화가 만약 수를 만나 기제를 이루게 되면 병권이 만리에 미친다 하였다. 사주를 보면은 신사, 신축, 병자, 무제가 되고 일지에 자수가 있고 시지에 자수가 있어서 자자형이 되면서 이 자수는 일간 정화의 정관성이 되죠. 이 정관성이 병신합을 했어요. 병신합을 하면 화수화죠. 화하여 수가 되죠. 그리고 시간에 무토가 있어요. 무토는 자중의 개수와 역시 파여 화하죠. 무게합화 화가 되죠. 일간병화는 월간의 신, 또 연간의 신이 있고 시간의 무토는 시지의 자수, 일지의 자수가 있어요. 각각 합하는 음간이 두 개가 되죠. 무게는 자중의 개와 합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수화기제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왜 수화기제가 되는가? 자, 글을 보면은 병일에 자가 임하여 곧 좌하에 정관이 있다. 일시에 겹쳐 있어 왕하여 기하다. 일간병화의 정관은 개수이니까 자중에 개수가 있는 자수가 두 개가 있죠. 일시에 겹쳐 있어서 왕하다. 왕한 거 맞죠? 병에게 개가 관이 되고 개는 무가 관이 되어 호환하게 된 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 병화의 정관은 개수가 되고 이 개수의 정관은 무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성적으로 연결되어서 서로 호환한다는 거죠. 서로 유정한 관계를 이루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병신이 합하여 제가 관을 생한다. 병신 합하는데 신금은 병화와 재성이 되죠. 그래서 이 재성이 자수, 중의 개수를 생하고 또는 병신 합화하여 화하는 오행수를 생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화는 진수가 된다. 여기서 말한 진수는 또는 진화는 전부 합하여 화한 오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명통에서 진수, 진화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거 다 합하여 화한 오행을 지칭한 것입니다. 무자신은 무가 자중의 개와 합하여 화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자중의 개수와 무게 합하여 다시 화로 화하는 거죠. 진화가 되어 수와 기제격으로 귀하게 되었다. 글들의 내용을 심도 있게 살펴보면은 병신 합하여 수가 되고 다시 이 수는 관성인 무게와 합하여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병신 합하여 수가 되어서 결국 같은 수가 되죠. 이게 다시 무토와 합하는데 무토는 관성이 되고 화한다는 거죠. 이렇게 수와 화가 호환, 어떤 연결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래 연결관계가 있음으로 해서 수화 기제가 된다고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석에 막대 자석에 한쪽은 S, 하나는 N이죠. 이렇게 수화 기제가 되었기 때문에 S와 N을 유지하여 하나의 물체에 동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화 기제가 안 된 것은 물과 불이죠. 이게 섞일 수 없죠. 그런데 물과 불 사이에 토가 있게 되면은 토 중에 물이 스며들고 따뜻한 기운이 이 토를 데피면은 따뜻한 토가 되죠. 물기가 있는 습하면서 따뜻한 토가 되죠. 이러한 것이 수화 기제가 되는데 결국은 화와 수가 어떤 연결고리가 되어서 서로 충하지 않고 극하지 않는 상태, 그러한 상태를 수화 기제라고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신합화 수가 되고 그 수는 다시 무게합화 화로 되어서 결국 수화가 양단에 존재하면서 서로 연결되었다는 거죠. 무병이 자와 신을 안아서 그렇게 같이 동존함으로써 수화 기제가 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주는 귀하게 되었다. 귀하게 된다. 필자가 전에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자축합하고 사축합하는 이러한 합의 관계에서 자축하면은 축중의 토가 수를 극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죠. 도리어 합을 해서 정이 두텁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이 결국 기세를 이룰 수 있는 매개가 된다고 몇 번 이야기했었죠. 그와 유사한 어떤 호환 관계가 되는, 그래서 정이 있는 수화가 발생하지만 서로 극하지 않고 중하지 않아서 서로 동존하여
기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소화기제라고 했다고 이해하면 될 듯 싶습니다. 다음은 금화상승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에 이르기를 금에 화가 없으면 그릇을 만들어 이루기 어렵다 하였다. 쇠를 화로 재련하여서 물건을 만들죠. 그래서 금에는 화가 없으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사주를 보면은 얼사, 신사, 경호, 신사인데 천간에 있는 경금, 신금이 다 지지에 뿌리를 내렸어요. 하나, 둘, 세 개. 천간도 하나, 둘, 세 개. 각각 금우 생지에 뿌리를 내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함으로 결코 약하지 않다. 그리고 화는 사화, 오화, 사화, 사화가 있으니까 역시 화도 약하지 않죠. 그래서 화도 강하고 금도 강해서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을 때, 그럴 때 금화 상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금의 자에 오화로 화가 관계어지가 되었다. 일간의 자기 자리인 일지에 오화를 저하여 정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월에 생하여 생지를 만나 좋다. 4월이라서 경금의 사는 생지가 되죠. 천간에 두 개의 신이 서로 견주고 있다. 화가 많은데 두 개의 신금이 견주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죠. 지지에 서하는 순화로 금의 생지가 되고 화가 왕하여 두 개가 각 유기하여 귀하게 되었다. 금도 왕하고 화도 왕하여 두 개 다 기운이 있어서 귀하게 되었다. 또 금기가 치우침이 없다. 그러니까 금과 칠살이 치우침이 없이 대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은 모름지기 화를 요하는데 금이 상대로 맞설 수 있다. 금과 화가 대등해서 서로 상대에 맞설 수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두 개의 화, 두 개의 금이 각 그 거처가 생롱하여 더욱 뛰어나다. 두 개의 화, 두 개의 금이 그 거처가 생롱하여 지지에 튼튼한 뿌리가 있다는 거죠. 뿌리를 담글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뛰어나다. 이 사주는 금과 화로 이루어졌지만은 겉보기에는 실제로 토가 약하지 않죠. 사중의 무토, 오중의 기토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세론을 보면은 토가 금으로 삼생의 기세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삼생의 기세가 되면은 거의 사주가 좋은 사주에 속하거든요. 기세론은 이렇게 삼생의 사주에 해당하는 사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금화 상승과 수화 기제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도 하세요. 안녕.